보죠. 우리 앞에서 그 함수의 극한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함수의 극한을 배운 이유가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함수의 극한의 개념에서 미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미분이 뭔지 좀 관찰해 보죠. 자, 1번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어떤 함수의 그래프이든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복잡도가 높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하는 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단조 증가한 형태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점을 잡아요.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이놈이 Y는 fx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를 A, 그럼 여기가 F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B이고 여기가 FP가 되는 거죠. 원래 함수라는 것은 다음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x의 변화와 y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가서 앉아. 증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저 실대 앉으시면 돼요. 증분. 함수에는 변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x의 증분과 y의 증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죠? 네. 앉으세요. 네. 이제 시작했으니까 빨리 펴세요. 네. x의 증분을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왜 직각삼각형 쓰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건데, 사실 근데 이 직각삼각형이 실제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이것도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것처럼. 알겠죠? 이게 델타의 대문자예요. 알겠죠? 델타 x라고 부르는데 델타 x가 이제 점 P가 점 Q로 이동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타당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니까. 근데 반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점 P가 점 Q로 이동했다고 보면 x의 나중 값은 b가 되는 거죠. 처음 값은 a가 되는 거예요. x가 a에서 b로 바뀐 거니까. 증분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게 증분이에요. 별거 아니시죠? 네. y의 증분은 델타 y가 될 거고, y의 나중 값은 fb고 y의 나중 값은 fa이기 때문에 fb-fa라고 쓸 수 있죠. 됐죠? 됐죠? 두 번째, 평균 변화율을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x를 변화시켰을 때 y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만큼 따라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b를 표현하는 게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알겠죠? 사실상 우리가 이런 개념을 썼었는데,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기울기의 개념이에요. 기울기 아시죠? 사실 별 생각 없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걸 알려고 만든 게 아니고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의 b, 이걸 파악해서 함수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b,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기호로 쓰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놈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b-a분의 fb-fa, 이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혹은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요 b라는 놈을 이제 여기 이거의 길이를
델타 x라고 보면 요 b라는 놈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그럼 b 마이너스 a가 뭐가 되죠?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빼는 거니까 분모가 델타 x가 되죠. 맞나요? 예. 분자는 b가 뭐라고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했죠? 여기서 fl을 빼는 게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똑같은 뜻인데 둘 다 씁니다. 둘 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네. 세 번째,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 식을 보는 순간 깨달았죠? 깨달았죠? 뭐예요? 기하학적인 의미가?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두 점 P, A, FA Q, B, F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 말은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다. 이걸 뜻하잖아요. 저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죠. 맞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이 변화율의 개념은 왜 만들었다고 했냐면 함수가 x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한 이 평균 변화율의 이 식은 의미가 이걸 갖기 때문에 함수가 정말로 이 직선을 따라 움직여야, 즉 1차 함수에만 유의미한 값을 갖습니다. 1차 함수가 아니라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을 지금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 곡선과의 갭들이 지금 보이시죠?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300km예요. 근데 제가 3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저의 평균 속도를 100km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100km라는 것은 단순히 처음과 끝만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만 알지 과정을 몰라요. 똑같이 평균 100km를 만드는데 누구는 막 처음에 한 200으로 막 미친듯이 쏘다가 휴게소 가가지고 막 밥 먹고 낮잠 한숨 때리고 다시 나와가지고 또 엄청 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점진적으로 속도를 붙여서 그냥 평이하게 주행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반영할 수가 없어요.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다고 해서 평균 시속이 100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속이 100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제가 서 있어요. 시속 100으로 막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그 문이 열려서 오면 제가 거기를 뛰어서 타야죠. 그죠? 서울 도착하면 거기서 내리고 차 버리는 거죠. 그러면 평균 100km가 저희 실제 변화율이 되는 건데 실제 그런 상황은 많이 존재하지 않겠죠.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으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 실제 함수의 변화를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이 평균 변화율의 이 평균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보셔도 되냐면 가짜다 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변화율입니다. 아시겠죠? 직선의 경우에서는 진짜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직선에서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그 함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은 그냥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진짜 변화율이 되게는 할 수는 없을까? 진짜 변화율이 되게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요 그림 그대로 살릴 건데 문제 2번 바꾸죠. 어떤 시도를 하냐면 야, 지금 이 파란색 직선하고 이 흰색, 이 노란색 곡선하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점 Q를 이런 위치로 옮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점 Q를 이런 위치로 옮겨보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보이세요? 아까보다 뭔가 좀 차이가 줄었죠? 그렇잖아요. 이 곡선과 이 직선은 이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러면 한 이 정도 갖다 놓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엔 또 이렇게 되거든요. 선의 두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있어서 차이가 없이 보이지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차이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죠? 네. 그럼 이론적으로 점 Q가 점 P에 한없이 접근한다 라고 하면 이 직선하고 곡선이 차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사실 모든 종류의 곡선은 이게 이제 점 Q를 점 P에 접근시킨다는 것은
이걸 확대시킨다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둥근 지구 위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맞아요? 예. 막 접근시키면 이 곡선이었던 게 직선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실제 변화율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나? 네. 그래서 문제 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변화율의 개념은 이러려고 만든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1번에 보시면 변화율이라고 쓰는데 이걸 제가 가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걸 평균 변화율과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순간이라는 말을 많이 생략하죠. 왜냐면 평균 변화율은 가짜 변화율이라서 꼭 평균이라는 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은 진짜 변화율이라서 순간이라는 말 사실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평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순간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점 Q가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사실상 극한의 개념이죠. 한없이 가까워지면 직선 PQ 사이의 기울기, 점 PQ 사이 점 P와 Q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요 함수 fx의 순간적인 변화, 실제 변화로 볼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썼던 평균 변화의 식이 뭐냐면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맞아요? 이게 평균이죠. 근데 점 Q가 점 P에 한없이 접근한다를 뭐라고 쓸 수 있죠? 델타 x가 0에 접근한다고 쓸 수 있죠. 물론 이 그림상에서는 우측 접근이지만 점 Q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좌측 접근도 되거든요. 그리고 좌측 접근과 우측 접근 둘이 일치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가 이 순간 변화율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요 식을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렇게 같이 있진 않아요. 간단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까 평균 변화의 식 중에서 두 번째 식 보이세요? 그죠?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지금 이 B라는 값이 A에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함수와 이 직선이 점점 갭이 좁혀지잖아요. 갭이 좁혀지는데 단점은 뭐냐면 넓은 구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B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사실상은 이 A라는 한 점에서의 함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특히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A일 때 뭐 보고 결정하는 거라고? 요 값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 미분기호가 프라임이라고 이 뉴턴이 만든 미분기호가 있어요. 여기에다 프라임 찍은 다음에 A라고 쓰시면 요게 A에서의 함수 fx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 기호는 이거하고 같습니다. 이거하고 같고요. 그럼 이 기호를 보면 이 값은 무슨 값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극한값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극한값이잖아요.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에요. 뭐라고요? 미분계수는 극한값. 얘를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그놈을 변화율 이렇게 씁시다.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라는 명칭은 좀 이따 미분을 배우고 나면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납득하시게 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다 적었나요? 네. 근데 이 f'A를요 한 가지의 방법으로 더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상수가 아니고 사실상 이제 B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B라고 봤던 이유는 점 P와 점 Q가 고정점이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점 Q가 점 P를 향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점 Q는 이제 움직이는 점이죠.
움직이는 점은 상수로 표시하지 않고 뭐로 표시해요? 변수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 Q를 x, fx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얘를 x가 a로 접근하고 있을 때 x-a분의 fx-fa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인 거죠.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인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x가 b를 제가 x로 바꿨기 때문에 x가 a 플러스 델타 x라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미분을 나타내는 식,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이 두 개예요.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됩니까? 아니요, 둘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둘 중에 뭘 더 선호하냐면 이걸 더 선호해요. 왜 이걸 더 선호하냐면 이게 알고 계시던 기울기랑 더 모양이 흡사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뭔가 왠지 기울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것도 기울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는 빼기 2분의 빼기잖아요. 빼기 2분의 빼기 싹 모양이 좋죠. 근데 이건 빼기가 없죠, 밑에가. 사실 빼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돼서.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표현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끌까요? 두 번째, 미분계수 변화율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의 기하학적 의미. 자, 점 Q가 점 P로 접근하면 실제로 점 Q가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점 Q가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PQ 사이의 기울기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저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아까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죠? 이번에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기하학적 의미는 함수 y는 fx 위의 점 p a, fa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해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풀고 못 풀고의 결정적인 힌트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은 정말로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점을 보시면 델타 x가 0으로 가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실제 델타 x가 0이 된단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이에요. 이거 한 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극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진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극한값을 한 점 사이의 기울기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변은 한 점을 얘기하고 있고 우변은 두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등호냐라고 하면 원래 극한값이라는 게 예측값이잖아요. 실제 그 값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등호로 표현하죠. 지금까지 계속 그려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두 점이고 왼쪽이 한 점인 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극한값은 예측값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미분기호를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배운 게 f'a거든요. 이게 뭐냐면 함수 y는 fx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그죠? 그죠? 이걸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근데 함수가 y는 fx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y 프라임 이렇게 적고요. y 프라임 이렇게 적고 밑에다 조그맣게 x는 a 이렇게 적게 돼요. 아시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뉴턴의 미분기호라고 부르거든요. 뉴턴 아시죠? 뉴턴 몰라요? 뉴턴 아시죠? 고전역학의 창시자. 예. 걔가 만든 기호예요. 뉴턴의 미분기호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말고 기호가 또 있어요. 이런 기호가 있거든요. 이러고 x는 a. 혹은 이런 기호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기호는 누가 만든 거냐면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라이프니츠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아시겠죠?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라이프니츠가 만든 미분기호인데 이 두 개를 왜 혼용을 하냐면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 미분의 개념을 학계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만든 기호를 써요. 그래서 뉴턴은 이 기호를 썼고 라이프니츠는 이 기호를 쓴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좀 할 수가 없어서 두 개의 기호를 다 병행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보통 이 기호를 선호합니다. 왜냐면 뉴턴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뉴턴은 본인 모를 텐데. 농담이고요. 이게 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죠? 이걸 선호하는데 이과반 학생들은 이 기호를 잘 쓰셔야 돼요. 미적분 어느 한동안에는 뉴턴의 미분기호와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가 큰 차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미적분 2를 배우시게 되면 이게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게 돼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훌륭한 기호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d 있죠? 이게 그냥 dy by dx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나누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dx분의 dy라고 읽지 않고 dy by dx 이렇게 읽는데 이 y라는 변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기호예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미분 도함수에서. 그래서 저 네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 네 가지 표현을 다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어떤 기호를 쓸지 모르고 제가 설명할 때 어떤 기호를 쓸지 몰라요. 그냥 네 개 다 저도 혼용해 쓰거든요. 네. 다음 도함수입니다. 자,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통해서 함수의 실제 변화율, 비록 순간적이긴 하지만 함수의 실제 변화율인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함수의 실제 변화율을 알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인데 실제 미분계수는 극한값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x는 a에서의 변화를 알고 싶다고 하면 극한 한번 구하면 되죠. 근데 b에서도 알고 싶어요. 그럼 극한을 또 구해야 되죠. c에서도 알고 싶어요. 그럼 극한을 또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점에서의 변화를 알고 싶을 때마다 매번 극한을 계산해야 되죠. 맞아요? 그게 매우 불편해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야, 그냥 임의의 점에서의 극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뭘로 나오겠어? 임의의 점이라는 건 점의 좌표가 상수가 아니고 변수죠. x, fx로 나오겠죠. 그 점에서의 변화를 구한 다음에 그게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냐? 그럼 그 x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의 값들만 집어넣으면 미분계수가 매번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만든 걸 도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는 임의의 점에서의 변화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는 뭘로 시작하냐면 f'x로 시작해요. 아까는 뭐였어요? f'a였어요. 이건 적지 마세요. f'a가 기호가 두 개가 있었는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걸 표현하면 지금 이 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x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x를 넣어주고 여기다 x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를 넣어서 식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x 델타 x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 델타 x를 h로 바꿔서 씁니다. 알겠죠? 델타 x 쓰셔도 돼요. 그냥 둘 다 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써보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그러면 델타 x로 나누는 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x가. 맞아요? 네, x가 너무 많아서 델타 x를 h로 바꿔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 아래식과 위식은 다른 식이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저걸 표현하려고 해보니까 a 자리 x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x가 x로 갈 때 x 마이너스 x분의 fx 마이너스 fx 표현을 못하죠.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도함수의 표현은 저렇게 한 가지밖에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둘 중에 굳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면 이게 중요하다고 한 거죠. 이 표현은 미분계수도 표현할 수 있고 도함수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표현은 미분계수밖에 표현을 못해요. 얘는 접근하는 Q의 위치를 이미 변수로 잡았기 때문에 다시 변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도함수는 변수를 잡아야 되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고요. 이걸 만들게 되면 이제 이 결과가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x값만 집어넣으면 늘 미분계수가 얻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미분계수는 극한이기 때문에 항상 극한을 구하는 게 좀 번거로워요. 그죠?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의 극한을 구해 놓으면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x의 값에서 대입만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의 미분계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기하학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얘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함수 y는 fx 위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꾸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변화율을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와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사실 미분의 활용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활용거에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해 못했겠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임의의 값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도함수는 f'x라고 썼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y'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dy by d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dfx by dx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다가 이 대괄호를 쳤던 이유는 뭐냐면 이 임의의 점의 위치를 표현하려고 쓰는 거죠. 기본 모양은 이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뉴턴의 미분기호는 만약에 A에서의 미분계수 알고 싶다. 그럼 여기다 A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A 넣을 데가 없죠.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X는 A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여기다 A 넣을 데가 없죠. 그래서 대괄호를 치고 X는 A라고 쓴 거예요. 이것도 A 넣을 데가 없나?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대괄호를 치고 X는 A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시면 fx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랬을 때 이놈의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제 우리가 함수의 연속단에서 배운 구간의 개념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해 구간 a, b에서의 평변을 구하시오. 맞니? 맞아요? 네. 평균 변화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x의 증분을 분모로 하고 분자로 하고 분모로 하고 y의 증분을 분자로 하죠. 맞아요? f식이 나와있으니까 그냥 둘이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니? 근데 4는 공통이니까 안 빼도 된다. 알겠지? 그럼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 빼고 3b에서 3a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b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보시면 분모 문제의 공통인수 같죠? 공통인수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갖고 있잖아요. 공통인수 약분해버리면 b는 a가 같지 않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3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맞죠? 2번은 별문제 아니에요. 평균 변화율, 여기 위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이 1이라는 말은 a 플러스 b 플러스 3이 1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식 하나 더 줬죠. 뭐라고요? b는 a 플러스 2다. 이건 그냥 연립하는 얘기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0. 이거 별거 아니고요. 세 번째. x는 c에서의
fx의 변화율과 일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 그죠? 그죠? 예, 이때 C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평균 변화를 이미 구해놨죠? 뭐만 구하면 되죠? F'C만 구하면 되죠? F'C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아니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극한이구나. 극한이라고.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에요. 그러니까 매끄럽게 바로 뭘 써야 돼요? 리미트. 맞습니까? H를 써보죠. H 0으로 갈 때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아까 미분계수 정의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FC 플러스 H라고 하면 C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C 플러스 H 플러스 4에서 C의 제곱도 빼고 3C도 빼고 4도 빼죠? 이렇게 됐냐? 그럼 누가 나오냐면 H분의 C의 제곱 사라지고요. 여기 3C 사라져요. 뭐 남죠? 2CH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3H 이렇게 남나요? 맞죠? 맞죠? 이 극한 무슨 꼴이냐?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이죠?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어떻게 한다고요? 공통수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H를 약분합니다. 뭐 남았죠? 2C 플러스 3 남았죠? H는 어차피 또 0 될 거니까 약분해봐요. 맞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C에서의 변화율이 아까의 평균 변화율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3 요놈이 2C 더하기 3하고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C라는 놈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되시나? 이해돼요? 이해되냐고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여기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fx의 개수를 확정시켜줬는데 fx의 개수가 확정돼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의 이차함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이차함수를 그려요. 알겠죠? 이차함수를 그려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요. 그럼 얘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는 건 얘랑 평행한 접선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때 여기의 위치가 x는 a 여기의 위치가 x는 b라고 하면 이 점의 위치는 무엇이다? 2분의 a 플러스 b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차함수 특성이거든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독립변수 평균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식이. 이거 계산한 다음에 C는 2분의 A 더하기 B구나 이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A와 B의 평균의 밑이 있지?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뒷장 넘어갑니다. 오늘 배우고 있는 지금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계속 힘든 거야 이제. 왜냐면 제가 단어는 읽어드릴까요? 5번이 함수의 미분, 6번이 곡선의 접선과 미분, 7번이 극대 극수와 미분, 8번이 최대 최소와 미분, 9번이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10번이 속도 가수와 미분. 그러니까 미분 모르면 그냥 계속 괴로운 거예요. 알겠죠? 네, 잘 들으셔야 되고 뭐 여러 거 다 외우셔야 돼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함수의 연속 조건을 쓰게 하네요. 어제 결강한 학생은 안 들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어제 들은 학생들 다 알죠? 함수의 연속 조건 뭐였죠? 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봐. 함수값이
아이씨,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함수 값이 존재하고, 맞아요? 두 번째, 극한 값이 존재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으면 되죠. 이게 연속 조건이었습니다. 맞냐, 많이? 맞지? 하나만 물어보자. 여기 보시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극한 값이 존재할 조건은 뭡니까? 아이고, 훌륭합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되죠. 맞아요? 자, 두 개를 비교하게 하려고 굳이 정리를 시킨 거예요.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왜 나왔냐? 그냥 이 두 개 헷갈리지 말라고. 뭐가 나오냐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일 조건. 미분 가능일 조건이 나와요. 미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종훈아? 왜냐면 미분이라는 것은 미분 계수를 구하거나 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미분 계수를 구한다고 하면 미분 계수의 값은 곧 뭐라고요? 극한값. 극한값은 늘 존재합니까? 아니죠. 존재할 때도 있고 안 존재할 때도 있죠. 즉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고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극한값 존재 조건은 뭐였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았어야 되죠. 아니야,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h가 0의 좌측에 접근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 놈도 존재하고 리미트 h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 놈도 존재하며 그 값이 서로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미분 가능일 조건은 무슨 조건하고 같아요? 극한값의 존재 조건하고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놈들을 좀 편하게 부르려고 얘 이름을 좌미분계수. 무슨 말이야? 좌극한이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예. 이놈의 이름을 우미분계수. 이렇게 불러요. 미분계수를 구하거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F'A를 왜 미분계수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예.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하나요? 네? 네, 이거 하나예요. 다시 얘기했지만 미분계수는 그건 뭐라고 했냐? 극한값. 극한값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할 이유가 없죠. 문제 6번.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관한 정의입니다. 별표 3개. 중요한 정리예요. 아시겠죠? 정리 일단 문장으로 적어드리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어떤 함수가 특정 위치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 위치에서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증명해보죠. 증명을 해보죠.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극한값 존재, 미분 계수가 존재하죠.
미분 가능이므로 F'A가 어떻게 생겼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생겼죠? 네. 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극한값의 존재 조건 배우셨죠? 극한값의 존재 조건 배우셨죠? 이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죠? 근데 극한이 존재가 되죠? 그럼 반드시 분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분자가 0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은 분자의 극한만 따로 구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될 뜻입니다. 맞죠?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놈의 극한이 0이다 이 소리죠. 그죠? 근데 이놈은 h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죠? 그럼 극한 기호 밖으로 내보내서 저거 우변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뭐죠? 극한값이죠. AS의 극한값 이게 뭐죠? 함수값이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둘이 같네요. 연속입니다. 연속이죠? 둘이 같다는 건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안 존재하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알겠니? 예.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연속임을 알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연속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지. 그냥 미분 가능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니네는 미분 가능 조건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연속 조건까지 같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문제를 보고. 알겠지? 그냥 미분 가능하군. 이것은 문제가 안 풀릴 거란 말이야. 조건 하나 덜 썼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 연속 조건을 포함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첫 번째로 그거고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 때는 기억 굉장히 잘 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일명 간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때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했는데 여러분들 듣보잡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억하나 모르겠네. 우리 때는 간미연 이러면 간단히 말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렇게 알겠죠? 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연속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분 가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데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반드시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 얘기를 문제 7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지 않아요? 맞아요? 자, 거기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여기 이제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합시다. 됐냐? 됐어요? 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잘 들어요. 자, 일단 이 점과 이 점 미분 불가능입니다. 연속인데. 왜 미분 불가능이냐? 좌미분 계수라는 것은 이 점의 왼쪽에 접근할 때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왼쪽에 접근할 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죠. 음의 부호를 갖죠. 우미분 계수라는 것은 오른쪽에 접근할 때 접선의 기울기죠. 오른쪽에 접근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두 개 부호가 달라요.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좌미분 계수는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우미분 계수는 이런 모양이죠.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둘이 같을 수가 없죠. 이런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뾰족점이라고 해요. 첨점 혹은 뾰족점. 알겠죠?
그래서 뾰족점은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불연속인 점도 미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연속인 점하고 그 다음에 연속이지만 뾰족점에서는 미분 불가능이다. 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연속이지만 뾰족점인 거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럼 불연속인 점은 왜 미분 불가능이죠? 불연속인 점은 왜 미분 불가능이죠? 네? 불연속이 여기도 선생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다른데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점에서는 미분 가능한가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잖아요. 미분 가능한가요? 네? 미분 가능한가요? 된다고요? 미안합니다. 지금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제가 A라고 하면 F'A를 알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 미분계수 자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거든요? 일치하는데 그거를 이 점에서의 변화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점에서 변화를 여기서 결정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으면 좌우가 일치해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값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불연속이든 심지어 이렇게 불연속이고 정의가 안 돼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는 아예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정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불연속이든 불연속이면 무조건 다 미분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 불가능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물론 다르기도 다르지만 알겠죠? 같다고 할지라도 그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그 값이 과연 이 점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해요. 불연속이면 다 미분 불가능입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불연속인 점하고 뾰족점 연속이지만 뾰족점 이 두 개만 미분 불가능인 건가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연속이지만 뾰족점은 기본적으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존재를 담보하고 있어요. 근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존재하지 않냐면 그래프가 가령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는 사실 뭐에 가까이 가냐면 여기에 가까이 가죠. 맞아요? 이거 뭐에 기울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는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좌미분계수도 존재하지 않고 우미분계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미분 불가능인 거죠. 제가 무슨 말 했었냐면 극한값 존재 조건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존재 안 하고 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미분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인 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연속인 점, 두 번째 연속이지만 뾰족점, 세 번째 애시당초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속인 점. 알겠냐? 그러니까 연속일 때 뾰족점만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이것도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미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관한 정리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8번을 보죠.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조사하는 문제인데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조사하려면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그리면 끝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미분 가능이든 연속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내가 불연속인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을 얘기했잖아요. 불연속이거나 뾰족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A상추에 좌미분 계수는 우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문제라서 1번에 fx가 x 절대값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프 그릴 수 있죠. x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x가 음수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그냥 2차 함수잖아요. 이걸 못 그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놈이 지금 y는 fx거든요. 근데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프 그려봤더니 x는 0에서 연속이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이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판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애석하게도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진 않죠. 그죠? 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물론 저는 두 번째 이것도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현재 단계에서 이것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제가 노는 식입니다. 알겠죠? 네. 그럼 얘를 그릴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럼 연속성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함좌우 그죠? 네. 함수값을 구해보면 얼마예요? 0이죠? 극한값을 구해보면 얼마예요? x가 0으로 갈 때 fx니까 왼쪽에 접근하든 오른쪽에 접근하든 얘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0입니다.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죠? 네. 따라서 x는 0에서 연속이군요. 맞냐? 네. 두 번째 이제 미분 가능성을 판정하죠. 미분 가능성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각각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되죠. 자, 일단 그냥 미분 계수를 구해볼게요. 나중에 부호 바꿔서 넣으면 되니까. 알겠죠? 네. 그러니까 h분의 뭐라고요? f 0 플러스 h잖아요. 그러니까 fh 마이너스 f0이니까 f0이 여기서 0이죠 사실. 아니야 만이? 네.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h분의 fh는 뭐예요? 세제곱근 루트 h죠? h는 세제곱근 루트 h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0보다 0꼴이니까 얘를 약분하면 h가 0으로 갈 때 세제곱근 루트 h의 제곱분의 1인 거죠. 맞아요? 이거 수학투 마지막 건 지수에 다 배운 겁니다. 그죠? 예. 그럼 h가 0의 우측 접근하든 0의 좌측 접근하든 제곱할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분자는 2인데 분모가 0에 하나씩 가까이 가죠.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되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맞아요? 미분 가능하려면 각각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다 한다 그랬죠. 근데 각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같긴 같은데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인 거죠. 따라서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 네. 사실 이거의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요 선생님? 그냥 대충 그립니다. 보세요. 이게 보시면 x가 양수라고 쳐봐요. x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x가 커질 때 y도 커지죠. 증가함수예요. 직선 아닐 거 아니냐. 그럼 적당히 곡선을 증가시키면 돼요. 알겠죠? 예, 근데 지수가 3분의 1제곱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 무슨 함수죠? 기하함수예요. 기하함수.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죠. 그럼 원점의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쪽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쪽은 자동으로 그려지죠. 이게 아까 제가 그렸던 거예요. 알겠죠? 그림 그려보니까 0에서 연속이죠. 근데 접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분 불가능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바로 판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도 모든 종류의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면 연속은 함좌우로 판정하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은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로 판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림, 어차피 우리가 모든 종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 판정하는 방법을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하죠.